네, 안녕하세요. 텍스클리닉의 프로 강입니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인에게 세금 신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회계 및 세금 신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거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금 신고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각 나라마다 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정부에 소득세를 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라는 거는 세금을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이 없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 납부를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세금 신고를 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또는 세금 신고를 해도 세금을 납부할 정도로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물론 소득이 높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들어가 볼 건데요. 세금 납부나 또는 세금 신고 혜택 때문에 세금 신고를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세금 신고 시 세금 납부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환급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직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세금 신고를 그때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요. 일을 하게 돼서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세금 명목으로 떼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를 source deduction이라고 하는데요. 세금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세금 결산, 그러니까 연말정산, 한국의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납부액이 결정되면 이 세입 세납자가 돈을 안 낼 경우도 발생할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명목으로 미리 떼가지고 정부에 보내게끔 요구를 합니다. 고용주는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록 이 돈은 미리 떼어져서 세청에 보내져 있지만 아직은 세청의 소유는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이 세납자의 돈인 거죠. 근데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맞게 된 건지 안 맞게 된 건지 결정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보내놨다면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돈이 너무 적게 떼어져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떤 공제 항목이라든지 또는 청구 비용 같은 걸 넣어서 세금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미리 세금 명목으로 보내놨던 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 납부의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제 항목이나 절세 항목 같은 경우, 비용 같은 경우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텍스 클리닉에서 항상 안내를 해드리죠. 몇백 불이나 몇천 불의 차이는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받게 되면은 좋은 거고요. 심지어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도 제때 신고를 해서 내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납부의 경우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세금 신고해서 세금 납부액의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사항을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사안을 제때 지키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자산인데요. 이 해외 자산 같은 경우 세금 납부액이 없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차후에 첫 해는 2,500불, 뭐 둘째 해는 알고도 넘어가면 뭐 만 불, 의도적으로 넘어가면 25,000불, 차후에는 뭐 해당 자산의 뭐 5%와 25,000불 중에 더 높은 것 이렇게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폭탄을 안게 되는 시기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또는 해외 자산 신고하는 거는 피하셔서 정확히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신고 시 혜택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게 소득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소득, 부부소득이 4만에서 4만 5천 불 넘어가면 이 혜택들이 깎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중산층 규모로 봐서 한 뭐 3, 4만 불 정도 또는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가 정말 태일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세금 신고를 매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GST나 또는 프라빈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나 주정부인데요. 이 GST하고
프라빈시 혜택을 뭐로 이해하면 되시냐면 일단 GST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한 10%가 들어가잖아요. 연방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물론 주마다 규정이 틀려서 뭐 GST라든지 PST 또는 그걸 합작으로 만든 HST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5% 정도의 GST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살 때 5%의 세금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여기 캐나다 쪽은 물건 가격이 이, 이 부가가치세 붙기 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붙고 식당도 마찬가지죠. 부가가치세 전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다시 티 붙으니까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금액은 소비 패턴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또는 가정의 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고 그들의 패턴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고 나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냥 이 GST 명목으로 돈을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대개는 한 개인당 한 30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년.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역시나 받을 수 있는 돈이겠죠. 세금 수수료가 이만큼은 안 나올 거니까요. 이거 외에 또 PST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게 결합이 되어 있어 그러는데 프라빈셜 그러니까 주 부가가치세겠죠. 그런 명목으로 돌려주는 건데 바로 밑에 프라빈셜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온타리오에 온타리오 트릴리언 베네핏하고 그다음에 퀘벡의 솔리데리티 텍스 크레딧이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가 한 10%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에다가 주거 지원비도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에 정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월세 금액을 또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솔리더리티 같은 경우 퀘벡에 이 경우에는 뭐 월세 금액은 아니고 거주자라는 증명의 양식이 집주인이나 임대회사에서 내주는 게 있는데 제공을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냐면 한 달 한 90불에서 100불 정도 해서 연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00불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한 800불 정도에서 1000불 정도라고 잡을 거예요. 예, 이걸 매달 나눠서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세금 신고를 하고 나면은 7월부터 6월 달까지 받는 금액이거든요. 음, 지급 기간까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세금 신고할 때 또 바로 주는 뭐 주 혜택도 있는데요. CAI라고 Climate Action Incentive라 그래서 현재 엘버타, 세스쿼치안, 매니토바, 온타리오주에서 하는 건데요. 그 대표적으로 금액이 보시게 되면 성인 한 명일 경우에 보시면 300불에서 약 500불까지 이르죠. 그 다음에 뭐 성인 이제 그 커플이었을 때 두 번째 사람에게 주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거 해서 이 금액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년 부부면 450불에다가 자녀가 있다고까지 가정하면 약 4명 정도 가족에 대해서 400불 준다는 거고요. 매니토바는 720불, 그리고 세스쿼치는 1000불까지 올라가죠. 알버타는 981불까지요. 소득이 없어도 이 혜택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면서 봐도 받는 거고요. 나머지 위에 뭐 프라비시 베네핏하고 GST는 세금 신고를 하고 나면 1년에 걸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타리오 거주자라고 가정하더라도 600불이니까 또 여기에 600불이 더 붙는 거겠죠, 일단. 그래서 세금 신고를 이제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없이 해도 300불에다가 한 800불에다가 600불에서 벌써 2000불이라는 돈은 쉽게 나오죠. 그리고 제일 자녀 있으신 분 경우에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게 캐나다 차일드 베너핏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에 유학생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같이 자녀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물론 자녀들을 보내면 자녀의 그 교육비가 들겠지만 부모가 만약에 이쪽에 정식적인 체류자격이 있잖아요. 뭐 유학생이라든지 또는 일을 하러 온다든지 그런 정식적인 체류 자격으로 캐나다에 오시게 되시면 그 부모의 딸린 자녀들은 모두 캐나다의 자녀들과 같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녀가 3명인데 만약에 엄마가 뭐 이쪽에 좀 공부를 한다고 학생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3명은 모두 무상 교육으로 이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3명을 따로 보냈다면 자녀 각자 3명에 대해서 유학 비용이 들었겠죠. 근데 어머니나 또는 엄마나 아빠가 와서 엄마가 아빠가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자녀들하고 같이 체류하게 되면
이 자녀들의 3명의 유학비가 엄마 한 명의 유학비로 감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그런 방식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혜택도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캐나다에 정식적으로 18개월 또는 18개월 이상을 살게 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이미 처음부터 자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요. 이 임시체류자들, 유학생 자격이나 또는 일하러 오셔서 18개월 이상을 사시게 되면 캐나다의 캐나다 차일드 베너핏이라는 자녀 육아비에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자녀당 연 6,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지원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받게 되세요. 이게 또 주마다 금액이 틀린데요. 케벡이 대표적으로 또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케벡은 케벡 따로 주고 또 연방 따로 주거든요. 만약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면 케벡 같은 경우는 연 지원 받으시는 돈이 16,600불에 이릅니다. 한 자녀인 경우에는 한 800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수치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닌데요. 한 자녀에서 두 자녀 올라가면 또 조금 줄어들고 셋째 자녀도 조금 줄어들고 넷째 자녀는 또 늘어난다고 돼 있어서 그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6,000불 한 자녀당 6,000불에서 8,000불 정도씩 지원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모두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가 되어야지만 부부의 소득이 계산되고 그로 인해서 혜택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라든지 소득이 어느 정도 중간돼서 혜택이 좀 잘리더라도 결론은 세금 신고를 해야지만이 그 부부 또는 그 가족의 소득 정도가 파악이 돼서 이 각종 혜택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금 내는 경우에도 벌금 모르고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세금 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상 텍스 클리닉에 왜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모든 혜택들 또는 세금 줄이는 절세 방법들, 각종 비용들 그런 거를 제대로 챙기고 알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항상 혹시 직접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직접 하시게 되면 정말 유의해서 잘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 텍스 클리닉의 프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